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영환과 전용의 안전빵빵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님께는. 네. 자, 손학규의 마이웨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지금 바른미래당 당원은 아니십니다. 아니신데 그래도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아마 네. 국외자보다는 좀 더 사정을 이해하는데 네. 지금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빠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학규 대표. 네. 아유, 굳건하세요. 좀 강건하다고 해야 됩니까? 맞아요. 네. 뭐 근데 전 예상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 네. 남아 계신 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한테 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손학규를 이렇게 쫓아내자 뭐 이렇게 하길래 네. 제가 그 사람 절대로 안 물러나. 아마 물리적으로 끌어내리기 전에는 안 네. 내려올 거야. 네. 내가 그랬거든요. 네. 거의 들고 내려와야 될 거다. 네. 내가 그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손학규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정치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좀 폼나게 이렇게 물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타이밍 놓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물러나도 바보, 이제 그렇다고 있어도 바보, 뭐 이런 상황으로 가버린 그렇지요. 네. 거죠. 지금 바른미래당 특히 최고위원 구성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이제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뭐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강행을 한다는 건가 보죠. 뭐 정책위 의장하고. 네. 네. 최입에는 좌파죠, 좌파. 그렇습니까? 참여연대 출신인가 그런데 뭐 네. 경제개혁인데 하여튼 김상조하고 같이 일했었죠. 네. 교수 출신인가요? 그건 아니고 네. 저 시민단체인데 좌파 시민단체 네,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그 대한항공 그 경영권 박탈할 때 네. 그때 본인이 사회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웃겼어요. 왜 네. 현직 국회의원 저희가 있나. 사회를 봤어요, 현직 의원이요? 네, 사회를 봤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발언을 했어요. 가서 네. 그 발언을 했는지 뭐 네. 하여튼 나왔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아주 웃긴다 정말로.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대한항공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경영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네. 설사 이 어떤 100번 양보해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주주행동주의라는 게 경영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경영진의 어떤 개인적 일탈이나 그럼요. 이런 걸 네. 가지고 경영권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짜 행동주의자들, 응? 네. 그리고 가짜 진보들, 네. 그리고 또 원래 그거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계급혁명으로 변질시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가짜들이다 이것들은. 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럼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최이배 의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내 참 성격이 애매모호해요. 바른미래당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정치학 교과서로 따진다면 가장 비정치학 교과서적인 정당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성향의 좌파들 성향의 그런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이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왜냐하면 참여연대에 꼭 있었다고 해서 완전 골수 좌파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네. 중도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강용석 변호사도 참여연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말 안 하고 있으니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갈수록. 네. 그리고 이제 그 극단적인 게 바로 그 대한항공 그 주총가 있는 거를 발견한 거죠. 우리가.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죠. 저게 뭐지? 뭐 이런 거죠. 네. 저런 분들은 바른미래당 그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도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오히려 최이배 같은 사람을 징계해서 출당을 시켜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저 당이 완전히 이중대가 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당이 됐냐면
처음에 그 통합을 할 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때 중도 통합 정당이다, 중도 보수 통합 정당이다 네. 이렇게 딱 설정을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이제 통합 선언문에도 얘기가 돼 있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합의한 거였죠. 제가 네네. 이제 통합 포럼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그 다음에 정운천 의원하고 둘이 이제 통합 포럼의 대표였는데 통합의 어떤 우리가 그 기반이 됐죠. 일종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합하면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탈당해서 민평당을 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네.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유승민 쪽하고 이제 개파의 어떤 경쟁 의식 또는 견제 의식 같은 게 있었는지 무리하게 이 호남 지역 기반의 이 좀 다선 의원들을 무리하게 합류시킨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합류를 하더라도 우리 방향에 동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분들이 다 대표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손학규까지도 합류시킨 거예요. 이게 벌써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뭔가 너무 그림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손학규 나중에 합류한 손학규가 또 대표에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이 대표에 나올 때 저는 손학규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사실 당 대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손학규 대표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연대할 생각. 그러니까 민주당 쪽하고 그러니까 민평당 쪽하고 합해서 중도 통합을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민주당하고 이렇게 연정 내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어떤 그 한국당하고 좀 결이 다른 보수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당과 연합한다 이런 게 원래 제 구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가 나중에 가서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철학이나 노선 가치에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어렵게 된 거고 그 어떤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처음에도 그런 좀 걱정들을 했지만 지금은 다 이제 다 드러났고 이렇게 이거 정치라는 게 억지로 두들겨 패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하긴 어려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싸워가지고 이기기에는 손학규가 현재 당대표직에 있는데 그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당원 투표 이것도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해서 될 일은 아닐 거고요. 거의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전당대회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계속 투쟁하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과연 있냐. 그리고 갈수록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가는데 그렇죠. 그거 이렇게 거의 합동 자살하는 거 아니냐 이건. 그래서 저도 이제 탈당한 거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저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에는 힘들다. 정말 이것은 망했어. 그리고 굳이 이걸 어떻게 하려면 저는 깔끔하게 합의원 같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3번 달로 나가겠다. 민평당하고 한국당하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속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3번 달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거요?
우선 뭐 김관영이 안 물러나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근데 말을 또 해버려가지고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뭐 3번을 달고 연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한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네. 이제 어차피 지금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어쨌든 간에 네. 지금 3번 달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네. 바람에 상당히 이제 복잡해져 버렸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그 사실 만일 그러면 3번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네네. 저는 뭐 꼭 그래 뭐 억지로 통합해야 하는데 이거는 또 아니에요. 통합을 하면 꼭 통합이 아니라 연합도 상관없다. 연대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갖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요. 많은 분들이 부산 영도에 나오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오라고요? 네. 부산 영도에 무슨 연고가 있으십니까? 아, 제가 뭐 초중고 다 나왔죠. 영도에서? 네. 그럼 영도 여고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대평초등학교. 영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2, 3, 4학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영도에 있는 조선소로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조선소가 이제 보니까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 같은데 워낙 조선 그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평초등학교 5, 6학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남도여중, 영도여고 이 세 개가 다 영도에 있는. 그러니까 터백이 영도 분이라 해도 큰 가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거의 셈이죠. 초중고를 졸업했다면은. 한 한 대도시에서 한 구를 벗어나서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죠. 좀 영도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안에만 있으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섬이니까. 무치로 나가고 싶은 게 막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게 부산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 영도 안에서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이제 긍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고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성격이 낙천적이고. 그런데 제가 영도여고를 다니면서 항상 어디로 그 등하교를 했냐면 그 정말 여기는 아주 최고의 그 경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경치가 좋은 전망이 좋은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그 태평양이 보이는 이 동남해안 이쪽으로 이렇게 태종대 쪽으로 가는 그 길 해양대학교 그 길로 그게 이제 이송도라고도 하고 또 이제 동삼동 가는 그 길인데요. 그 길로 이렇게 쫙 그 버스 타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해가 뜨거든요. 해가 바다에서. 아침에 바다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봤어요, 저는. 그 길을 많이 받으셨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그 일출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큰 저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게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도 보이거든요. 일본도 보이고.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요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영도 초입에 부산 어묵 유명하다고요? 유명합니다. 저 가서 먹어봤습니다. 부산 어묵집이요. 아니 지금 또 어떤 분은 조국이 뭐 영도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거는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냥 당연히 붙어야죠. 조국. 조국이 제가 겁나서 안 나온다는 얘기도 좀 있던데. 나오면 뭐 당연히 붙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 강남 좌파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제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IMF 때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게 한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저는 뭐 다 철들고 나서서 큰 뭐 정치적 타격은 안 받았지만 잘 이겨냈지만 그런데 그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지만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먹고 살만하고 자기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공주고 왕자고 막 하면서 그런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막 진보적인 걸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거 막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책을 막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서 막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나는 거죠. 국민들이 정말로 현실을 모르고 말이죠. 이런 게 이게 요새 보면 유시민도 요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시민도 사실은 이게 뭐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경제학 공부했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 데모하러 다녔겠죠. 뭐 자파 책이나 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터리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뭐 그걸 사회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F학점이다 그러면 막 이러는데 그 내가 자기가 오히려 F학점이지. 그죠? 그럼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실은 말이죠. 그 포스트 케인지안인데 포스트 케인지안 중에서도 마크시스트 케인지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신공산주의 쪽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주의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강제를 심하게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정부가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사람들 경제적 자유를 박탈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막 이렇게 지금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해놨어요.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제가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모모라는 배우,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 뭐 맨날 보면 이렇게 뭐 난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상당수의 이 가짜 난민들이 이 일자리 찾아서 온 일종의 난민 브로커 통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보면 저 강남에서 아주 비싼 그 주상복합 같은 데 살면 자기 주변에 그런 난민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그냥 겉멋든 사람들이 말 함부로 막 하고 진짜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실은 치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문화적 융합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어떤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라 이거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문화적인 이런 부분들도 인정해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북한 난민 탈북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남을 나라 해. 거의 탄압 수준이죠. 요즘 와서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무책임한 이 강남 좌파들 절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마니 옷 입고 샴페인 터트리면서 롤스로이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마니 좌파, 미국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프랑스 좌파를 샴페인 좌파,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영국 좌파, 롤스로이스 좌파 그럽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신조어가 강남 좌파입니다. 각국마다 좌파들 있어요. 책임감 전혀 없이 정말 뻔질하게 폼만 잡는 머리에 텅 빈 이런 좌파들이 각국에서 표현돼 다 있습니다. 알마니 좌파, 샴페인 좌파, 롤스로이스 좌파, 우리는 강남 좌파. 그렇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청담동에 보니까 그 옛날에 뭐죠? 그 정봉주. 정봉주 같은 사람도 약간 그런 부류인데 정청래 이런 사람들도 학원 재벌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담동 같은데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서 무슨 뭐 하나 차려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벌 욕하고 뭐 이렇게 왜 청담동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비싼 음료수 마셔대면서 아니 전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돈 있으면 비싼 음료수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건 개선을 하더라도 자본주의 장점을 잘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더 잘 살아서 아이들이 더 취직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또 기회를 가지고 근데 자기들만 그 구름 위에 앉아갖고 니네는 강남에 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관리해줄게.
그래서 그 밑에 그 저기 개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다 돌봐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열받아요, 진짜. 네. 정말 열받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받아서 한국 떠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 더 열받으면 또 이제 방송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손학규 대표 이야기하다가 유시민까지 나와버렸지. 강남 좌파로. 이제 정신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제 정신없는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 아무튼 합의 이혼해야 된다. 네. 암울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합의 이혼 그게 가는 길 같습니다.